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거대 양당의 부산 지역 선거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부산시 남구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와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 같은 시민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과일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채소류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 장바구니 물가 고공행진은 당분간 지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부산의 공공기관들은 일상 회복이 더디기만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 거대 양당이 내놓은 지역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산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2차에 걸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지역 공약을 김석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크게 5가지 분야 15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선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을 22대 국회 임기 내 부산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 전문 법원 본원을 부산에 신설하고 H&M 등 100대 기업의 부산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우리나라 1호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부산과 마산,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와 복선전철, 광역도로망을 만들고 지역별 특성화 암센터도 지정합니다. 특히 부산은 서부산의료원과 시립아동병원 건립 그리고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서두른다는 목표입니다. 세 번째 부산 발전 전략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핵심 개발 사업의 이른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가덕 신공항 2단계 확장과 북항 재개발 3단계 사업,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등입니다. 일자리와 산업 분야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원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거래소와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를 비롯해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거점 시설 건립도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 중립 기술 혁신 플랫폼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동부상권은 해양 레포츠, 북한권은 해양 마리나, 서부상권은 해양 생태 웰리스 관광지로 만듭니다. K 컨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영화와 웹툰 제작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e스포츠 성지 도시를 위한 관련 거점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는 세부 공약 발표 일정을 현재 조율 중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대표 공약에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이전, 그리고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같은 기존 부산 현안이 그대로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박지한 기자입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내놓은 대표 공약입니다.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글로벌 허브 도시와 동북아 물류와 교통의 중심, 새로운 금융수도, 의료 공백 없는 부산 등 7가지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정부와 부산시가 꺼내든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를 통한 각종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1월 25일 발의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안은 부산 여야 현역 의원 18명 전원이 동참했습니다. 물류와 교통 부분에는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과 신공항 신안간 트라이포트, 부산형 급행철도 구축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을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으로 옮기는 절차도 추진합니다. 관건은 관련법 개정 여부입니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부산 의료원과 시립아동병원 건립,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재설립 등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곧 있을 중앙당 차원의 총선 공약 발표에 발맞춰 부산 지역에 대한 세부 공약을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 남구가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재활용 체험관을 개관해 시민들의 자원순환 실천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남구청 광장의 문을 연 유엔남구 재활용 체험관입니다. 버려진 스티로폼을 기계에 넣자 재활용 가능한 형태로 바뀝니다. 사용하고 버려진 페트병 뚜껑은 파쇄 과정을 거치면서 멋진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자원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품 중간 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폐건전지와 종이팩 등 요일별 다양한 재활용품 유가 보상 가게도 운영해 자원 순환에 대한 시민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 주민들은 나름대로 분리 배출을 잘 하고 있으나 저희 남구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국민들에게 재활용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체험관을 이곳에 설치해 놓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방문하셔서 교육으로 체험하시고 또 체험에 대한 경험치를 또 얻어가는 그런 귀한 장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단체 관람도 할 수 있습니다. 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가로폭이 무려 35m.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가운데 가장 넓습니다. 이곳에 3월 인터넷을 이용한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됐습니다. 횡단보도 대기선인 정지선을 넘어서면 센서가 작동합니다. 위험하니 차도로 들어가지 마세요. 신속히 안전한 인도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저게 넘어가면 딱 소리가 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바닥형 보행 신호등과 횡단보도 집중 조명.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동안 보행 안전 주의 문구가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돼 이용이 차단되는 등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 교통시설물이 설치돼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 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셔서 앞으로는 안심하고 애기들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구는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설치해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요즘 과일 가격이 치솟으며 떨어질 줄 모르고 있는데요. 특히 사과와 배 가격이 지난해보다 배 가까이 올랐고 채소 가격도 덩달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장보기 겁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 이 바구니에 담긴 사과 서너 개 가격은 10,000원, 배 가격은 2개 15,000원입니다. 1년 전 가격에 비해 사과는 70%, 배는 60%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생산량이 30% 정도 감소한 탓인데 금사과, 금배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올란 거죠. 너무 많이. 반 가격 이상 거의 50% 아니고 100% 올랐다 봐야죠 그냥. 과일 18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보여주는 신설과실 지수는 1년 전보다 41% 올라 3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과일 가격에 이어 채소류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파 50%, 배추도 1년 전보다 21% 뛰었습니다. 과일의 경우 대체 상품이 있고 소비를 줄일 수도 있지만 파, 양파, 배추 등 채소는 대부분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여서
대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배나 더 올랐죠. 그래가 3% 뭐 5% 이거는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비싸도 못 자겠습니까? 사고해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2% 물가 상승률을 돌려놓기 위해 과일 할인 등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일시적일 뿐 당분간 물가 오름세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5월까지 부산 브랜드 최대 쇼핑 축제인 부산 브랜드 페스타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부산 브랜드 페스타는 오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중소상공인들에게 제품 홍보와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합동구매 상담회, 실시간 방송 판매 등 다양한 이벤트와 부대 행사가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제25대 상위의원 일반의원 선거에서 정원과 동일한 100명이 후보 등록해 투표 없이 모두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당초 정원보다 19명이 많은 119명이 후보로 등록했지만 19명이 순차적으로 사퇴해 남은 후보 100명이 무투표로 당선된 겁니다. 부산은행과 금양 등 지역 대표 기업들 다수가 25대 의원에 새롭게 참가해 부산 상위 위상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한편 정원이 20명인 특별의원 선거에는 후보 23명이 등록해 8일 경선을 치렀고 오는 15일 25대 상위의원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공식 선출할 예정입니다. 부산의 도시철도 차량 안에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4개 호선 모두 권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초미세먼지는 출퇴근 시간에 세제곱미터당 8.3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돼 권고 기준인 50 마이크로그램 이하였고 이산화탄소는 1065 ppm으로 권고 기준인 2500 ppm 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또 초미세먼지의 경우 모든 호선에서 승강장보다 객실 안 공기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객실 내 공기정화 장치의 영향으로 분석했고 이산화탄소는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어도 승객이 많은 경우 농도가 높았다며 승객 수와 농도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정식을 선언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요. 부산의 공공기관들은 일상으로의 회복이 더뎌 보입니다.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둘러봤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직영하고 있는 사직 실내 수영장입니다. 지난 3월 1일 매표소에 붙은 안내문엔 이용객이 많아 재입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수영장 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한 곳은 비워두고 다른 풀장만 입장객을 받은 겁니다. 비어 있어 보이지만 선수들이 훈련한다고 사용을 하거든요. 정령 풀장은 선수들 훈련으로 사용하고 1공 같은 경우는 연습풀이랑 어린이 풀이랑 유아풀만 개장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수질을 관리하는 클리닝 시간도 코로나19 이후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 3회 3시간을 비워야 해 이용 시간은 줄고 대기 시간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다 3월부터는 카드 결제만 허용해 이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왔다가 그 시간이 걸리면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미리 이제 공지가 다 되었겠지만 모르고 오는 손님들이 공지가 안 된 손님들은 이제 불편했을 거라고 봅니다. 부산 진구에 있는 어린이 창의교육관은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해 재개관했습니다. 내부는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최신 체험시설과 전시관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온라인을 통한 사전 예약을 받아 현장 방문객들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취재진이 미리 약속을 하고 방문을 했는데도 교육관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취재진을 본 안내요원이 급하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시설 관계자는 현장 방문객도 체험이 가능하다고 해명하며 이용 안내 시스템은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시설물은 부산시 관청의 소유물이 아니라 부산 시민의 것입니다.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운영 방침을 정해야 하며 최대한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한편 부산 과학체험관과 수학문화관을 비롯해 일부 시립 도서관 등의 개관 시간도 코로나19 이후 단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최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 정보까지 공개된 공무원이 숨진 사건이 있었죠. 고성과 폭행, 거짓 민원 등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운대구가 퇴직경찰이나 소방관 등을 전체 동주민센터의 안전보안관으로 배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의 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센터에 들어서면 말끔하게 정복을 차려입은 안전보안관이 주민을 맞이합니다. 퇴직하기 전 경찰이었던 김정용 씨, 경력을 살려 주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고성을 지르고 협박하는 등 악성 민원으로 최근에는 공무원이 극단 선택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상황. 이런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할 경우 지구대 긴급 지원을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주민에게 무인 민원 발급기 사용을 안내하고 복사와 팩스 서비스 같은 민원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한 30년 이상 있었는데 그 근무의 어떤 그런 활력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와서 가끔 민원인들 우리 공무원 간에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런 업무를 사전에 예방도 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주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우리 연령대는 기계에 익숙치 않아서 괜히 좀 이렇게 겁이 나거든요. 근데 안전보안관님이 계셔가지고 도와주시니까 금방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해운대구는 그동안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가림막을 설치하고 공무원들이 휴대용 촬영 장비를 착용하기도 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반송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전요원을 시범 배치했고 이후 전체 동으로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또 보안관리 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방식이 아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해 예산 절감 효과도 컸습니다. 안전 경험이 있는 경찰, 소방 이런 은퇴자분들을 활용해서 하니까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또 그분들도 제2의 인생을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하니까 보람도 느끼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부산에는 현재 8개 기초 지자체에서 악성 민원을 막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의 안전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이미 시행한 지역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만큼 동주민센터 내 안전요원 배치,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흘리게 손수건을 가슴에 단 아이들이 가득했던 초등학교 입학식 생각나십니까? 이젠 점차 추억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이 열리지 않은 초등학교가 전국에 15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밀집 지역에 자리 잡은 부산 진구의 한 초등학교.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 초등학교에는 올해 1학년 반이 아예 없습니다. 지난 4일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입학생을 단 한 명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주변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간혹 거리에서 마주치는 이들은 등산객이나 인근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7, 80년대 신발산업 호황기에는 방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로 넘쳐났던 곳입니다. 골목마다 공을 차고 고무줄 놀이하는 아이들도 많았지만 다 옛 풍경일 뿐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70대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애들은 없고 뭐 학생들도 없고 남한 사람들 뿐이라 이거 초등학교도 어린이들 아닙니까? 보기 힘들어요. 지난 1979년 24학급 규모로 문을 연 이 학교는 90년도까지 15개 학급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9학급으로 급감하더니
급기야 올해는 신입생 0명을 기록했습니다. 학급은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1개 반씩 총 5개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보면 또 이제 신입생이 또 올 수도 있고 올해 신입생하고 받는 처음이 학교에 다니면서. 지난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이 학교의 전체 신입생도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행정구역 내 평균 초등학교 입학생은 77명이었는데 이 학교는 5명으로 6%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지역 내 학령기인 6세에서 7세 아동도 186명 뿐인데 같은 동네에 초등학교 2곳이 더 있어 학교 위치상 그곳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현상과 구도심 공동화의 여파로 입학생 제로 학교는 대도시에서도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지역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위해 부산시립예술단이 진행하는 꿈꾸는 예술학교가 올해로 5년차를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만납니다. 꿈꾸는 예술학교는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등 5개 단체가 참여해 올해는 10개의 공연 프로그램과 약 60회 공연이 학교 수업 시간과 연계해 평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구가 지역과 연계된 창의적 사업 발굴을 위해 학교와 마을 공동체 16곳을 선정했습니다. 학교 공모에는 가람중과 구포초 등 7개 학교가 선정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축제와 생태탐험 등을 진행하고 지역 공모에 선정된 대천마을학교와 부산 뇌병변 복지관 등 9개 공동체는 연극 공연과 청소년 진로교육 등을 추진합니다. 각 기관 프로그램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됩니다. 부산본부세관이 오는 14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높이고 FTA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희망 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턴트를 제공합니다. 세관은 69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2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민도서관은 4월부터 6월까지 초중고 1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 강연을 운영합니다. 강연에는 이달의 책 선정 작가와 어린이 청소년 도서 작가 8명이 작가라는 직업과 창작 과정 속 다양한 영감을 얻은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입니다. 또 강연 주제 도서를 활용해 학생들과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책 읽기의 즐거움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